미국이 이란의 국영 TV를 비롯한 언론사 36곳의 웹사이트 도메인을 차단하면서 이란 주요 언론들은 웹사이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기 때문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이란은 언론 자유 침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중동 주요 국가들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보이지 않고 있어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전체적으로 꼬일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이란 언론의 인터넷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좀 굉장히 강수를 뒀는데요. 네. 미국 사법당국이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다.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네. 이란 언론들의 웹사이트 36개를 차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웹사이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이란 입장에서는 참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고요. 로이터 통신은 그래서 이란 내 주요 언론사들의 웹사이트 도메인 36개가 압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예, 미국 정부는 그 법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란 언론 웹사이트 도메인 36개를 압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란 언론들의 36개의 그 웹사이트가 사실상 폐쇄 조치된 겁니다. 살펴보면 이란 국영 TV 영어 서비스 부분인 프레스 TV와 아랍어 채널 알알람이 다 지금 그 웹사이트가 차단이 됐고요. 이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예멘 그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 마시라 TV도 역시 이번에 조치에 들어가서 웹사이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이트들은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여기에 접속을 하면 연방수사국 FBI 또 상무부의 직인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압류됐다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고요. 이 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허위 정보 생산과 유포 때문에 네. 이렇게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생산하고 유포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미국 대선 관련해서 2020년 11월 선거 그 대선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건데 그거 이제 10월에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에 10월에 허위 정보 퍼뜨렸다는 게 웹사이트 폐쇄 이유인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선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검증도 해야 되고 한국도 요즘 누구를 검증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언론의 자유인데 거기다 그런 거 중에서 사실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미국이 아예 그걸 이제 이유로 돼가지고 이걸 이제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슬람 라디오와 텔레비전 연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슬람 라디오 텔레비전 연합이란 것은 이번에 압류된 36개 웹사이트 중에 33개 웹사이트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이슬람 라디오 텔레비전 연합이 굉장히 이란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 언론사인데 이 이슬람 라디오 텔레비전 연합이 작년에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참 미국이란 나라는 이상해요. 러시아도 개입하고 이란도 개입하고 미국은 선거할 때마다 모든 나라가 개입합니까? 아무튼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란의 이 웹사이트를 다 셧다운 시켜버리는 이런 지금 일을 미국이 벌였습니다. 이란이야 이런 미국의 주장을 전혀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한마디로 미국의 비판적인 언론의 재갈물리기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그걸 명분이라고 대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탄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과 미국 관계가 좀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도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 때 아시다시피 이란 핵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때 엎어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긴장 관계로 갔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한 이란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런 조치가 나오니까 미국과 이란 관계는 계속 지금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보건협상이 지금 진통을 하는 가운데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이란 핵 합의를 살리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이란과 대화를 하면서 좀 이란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모양새 좋게 살려내고 싶은 건데 뭐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미 합의했고 지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 나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깼는데 뭐 어쩌란 얘기냐. 이제 그 이란 입장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미국이 이란에 또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프레스 TV, 그 이란의 국영 방송으로서 영어 방송인데 2007년에 출범했는데 미국의 외교 정책을 영어 방송으로 비판해온 이란의 국영 매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냥 재갈을 물리는 거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미국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소리 듣기 싫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도 못하게 막고 페이스북도 지금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좀 점점 좀 위험하게 가고 있지 않은가. 그냥 나와 좀 다른 생각. 내가 생각할 때 좀 듣기 싫은 생각을 얘기하면 아예 그걸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쪽으로 미국 국내에서도 좀 분위기가 가고 있고 좀 대외적으로도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도 뭐 적대국이라고는 하지만 그 나라 언론들의 웹사이트까지도 이렇게 좀 차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이란 매체들은 어찌됐건 그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라고 그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다. 이건 그 미국이 언론의 자유를 좀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가 말이에요. 이란에서 살아온 대통령이 지금 탄생하자마자 이렇게 이런 조치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금 뭐 미국의 좀 속내가 좀 드러나 네. 보인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그 지난 그 18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이란의 대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브라임 라이시가 새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뭐 당선인이라고 해서 대통령 당선인인데 이 사람이 아주 강경 보수파죠. 그렇죠. 미국의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올라 있을 정도로 아주 강경파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됐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바라지 않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데 이 이브라임 라이시가 새 대통령에 선출되고 나흘 만에 이 조치가 지금 취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36개 언론사 웹사이트 도메인을 압수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 이 이브라임 라이시가 워낙에 보수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그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그렇죠. 밝혔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원칙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했다고 해도 협상은 하긴 할 건데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협상을 위한 협상을 안 하겠다.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뭐 그 정도 얘기니까 좀 더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뭐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이란을 뭐 무기를 들고 공격한 건 아니지만 이란의 주요 언론들의 활동, 그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공격을 해버려서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근데 이 이브라임 라이시가 한 얘기 중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좀 세게 한번 좀 푸시를 해야 되겠다고 느낄 만한 대목은 그런 거죠. 미국과 이란 양국이 합의해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합의하면 합의하는 거고 협상단이. 근데 자기는 미국 대통령과 만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란의 어떤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란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 지금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그 이란 대선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 20일 일요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이제 뭐 며칠 안 지났으니까 아직은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개된 이후에 일시 중단돼서 아직은 그 초반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뭐 잘 대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미국 언론들도 좀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AP통신 같은 경우는 이란 언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번 조치 때문에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CNN은 미국의 이란 뉴스 도메인 압류가 그 이란과의 핵 협상 도중에 이루어진 도발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의한 도발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도발을 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CNN이나 AP마저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보도를. 왜냐하면 그래도 같은 언론사니까 이렇게 언론사 웹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거는 한국으로 치면 무슨 군사정권이 쿠데타 했을 때
일시적으로 언론사를 뭐 폐쇄하고 통폐합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사 웹사이트를 이렇게 막는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아무리 남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가 5달이 지나가는데 네. 이 중동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렇죠. 뭐 코로나가 워낙 심각하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긴 그렇습니다만. 합니다. 예, 시기적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감안을 해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중동이 뭐 세계적으로도 화약고라고 그러고 화약하죠. 예, 중요한 그 지정학적 위치가 있고 또 기름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도 시기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의 정책에 대한 그런 뭐 비전이라든가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나온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뚜렷한 뭐가 없다는 게 우리가 역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죽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이 사람 뭐 죽음은 다 아시는 것처럼 라디오콜에서도 자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참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 보고서가 공개가 됐죠. 근데 이게 사우디 왕세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내용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카쇼기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보고서인데 사우디 왕가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카쇼기 피사를 직접 승인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모하메드 빈 살만이니까 머리 글자 따가지고 MBS 왕세자가 카쇼기 사례를 승인했다. 그런 내용이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문서에 나오는데 이 앤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76명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 발표했는데 여기에 빈살만 왕세자를 뺐어요. 네. 뺐기 때문에 결국 정말 핵심 있는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명분상 적당히 제재하고 실제 제재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식의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좀 난맥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명확히 뭐 설명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비판만 일고 있는. 그런데다가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렇죠. 일부러. 맞죠. 네.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기 소신에도 지금 어긋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2020년 11월 대선전 때 뭐 캠페인 할 때 트럼프 네. 대통령과 토론할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자말 카쇼기 언론인의 죽음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연루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 그것이 사우디 고위층이라 하더라도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결국 핵심 중에 핵심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결국 이 사례를 승인했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말이 승인이지 사실상 지시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시한 것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지금 취하지 않았다. 좀 이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도 카쇼기 죽음 이후에 사우디를 좀 압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결국 사우디에 무기 판매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약점을 지고서.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중시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이걸 묵인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말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우방 국가 중에 하나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좀 원칙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은 확실해요. 바로 그 점이죠. 예를 네. 들어서 사우디가 아니라 이란에서 이런 카쇼기를 죽였다 그러면 뭐 난리가 네, 났겠죠. 네. 근데 사우디가 그랬기 때문에 알고도 모른 척.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중동에서 미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온갖 악행과 행패, 만행을 해도 결국 그냥 못 본 채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아닌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반대편 국가들만 비난을 하고 이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우디와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스탠스를 취해도 지금 미국이 먹는 욕에 반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테러 같은 것도 중동 국가들이 그렇게까지 미국을 원수로 여기지도 않을 거고. 근데 너무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위하다 보니까 물론 그게 이제 미국의 국가적 이익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저지르는 모든 악행에 대해서 미국은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란에 대하는 것과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국가가 지금 반발하고 미국과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우디와 이란이 비교가 되잖아요.
사우디에 비하면 이란은 사우디만큼의 어떤 악행을 이 뭐 지금 현재 눈에 드러난 카쇼길 주인공 같은 이런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란은 더 제재를 가하고 있고 사우디는 이런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도 모른 채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 미국이 내세우는 인권, 뭐 민주주의 이런 것이 중동 국가들에게는 아주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거죠. 너네가 무슨 민주주의고 너네가 무슨 인권을 운운하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중동 정책이 꼬일 네. 수밖에 없어요.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에 대해서 정상적인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지적을 못 하는데 다른 나라들한테만 지적하니까 그게 먹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도 뭐 자식이 2명, 3명 있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대하고 잘했을 때 똑같이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 똑같이 야단쳐야 그게 영이 사는 거죠. 부모가 누구는 어떤 자식은 특혜를 주고 위하고 어떤 자식은 야단치면 그 자식은 반발하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중동 정책이 꼬이고 있고 그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들어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본인이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미국의 중동 정책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나는 모습은 좀 실망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에서는 오히려 그런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좀 만만하다고 그럴까요? 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문제 일으켜도 미국은 우리한테 뭐라고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좀 팽배해 있지 않은가.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그렇죠. 사우디에 대한 못 번치하는 것 이런 것 등이 오버랩되면서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 지금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중동 정책 어떻게 취해 나가더라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